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근대 정치 철학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입니다. 이전의 사상가들이 정치를 도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다면 마키아벨리는 거울을 깨부수고 권력이라는 민낯을 직시했죠. 그에 져서 군주론의 세 가지 핵심은 첫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군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이고 비열한 수수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군주의 비루트가 곧 국가의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수를 내다보듯 군주는 외교라는 치열한 수싸움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거죠. 군주의 무능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재앙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민심은 권력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겁니다. 군주가 무능하거나 잔인해서 호감을 잃게 되면 국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항하게 되고 결국 권력의 몰락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사냥개는 사나워도 주인을 따르지만 굶주리고 매맞은 개는 결국 주인의 목을 문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가 이렇게 독해진 건 조국 이탈리아 때문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강대국 사이에 낀 동네북 신세였죠. 그의 주장은 정글과 마찬가지인 국제 정치 외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친 절박한 호소였던 겁니다. 그러나 현대 사악한 정치인들이 그의 이론 중 수단만 쏙 뽑아서 외교가 아닌 국내 정치에 악용하면서 그는 악마적 책략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물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 라는 그의 논리는 독재나 전쟁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법에 의한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싸움이다. 첫 번째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짐승의 방식이다. 그러나 종종 첫 번째 방식으로는 부족하기에 사람은 두 번째 방식에 의지해야 한다. 핵심어는 fighting. 주제는 싸울 때는 짐승 같은 무력도 사용해야 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짐승 같은 무력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외교 문제에 관하여 성공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작가는 암시하고 있는가? 1번 신중하고 믿을만 해야 한다. 2번 속이고 거짓말해야 한다. 3번 자기 행동을 이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번 진리를 따라야 한다.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짐승 같은 것과 인간적인 것 둘 다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프린스는 왕자가 아닌 왕, 즉 군주라는 뜻입니다. 고대 작가들은 이걸 지배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쳤다. 그들은 어떻게 아킬레스와 다른 많은 고대의 군주가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에게 보내졌는지 말한다. 그의 규율 아래 양육되고 교육받기 위해서.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종족으로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짐승의 야성이 한 몸에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보통 그들은 거칠고 야만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케이론은 예외였죠. 그는 신들로부터 음악과 의술 등을 배운 현자였으며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이아성 같은 영웅들이 모두 그의 제자였습니다. 이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인간인 선생에 대한 우화는 지적할 의도다.
군주가 두 가지 본성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인간인 선생은 케이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처럼 행동해야 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 머리는 좋지 않은 군주를 비유하는 것이고 여우는 머리가 좋지만 힘이 약한 군주를 비유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군주는 사자의 무력과 여우의 지혜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거죠. 오직 사자만 되고픈 군주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혜는 없고 무력에만 의존하는 군주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통치자는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될 때나 자신을 구속했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 윤리로 봤을 때는 신의를 지키는 게 마땅하지만 군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악마적인 책략가로 오해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만약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이 가르침은 좋은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고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들과 신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 마키아벨리의 비관적인 인간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는 도덕적 당위성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는 얼마든지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있다. 약속 불이행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보여주고 싶은 군주는 직역하면 합당한 근거는 군주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군주는 얼마든지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있다라고 의역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관해서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으며 보여줄 수 있다. 얼마나 자주 평화가 깨졌고 얼마나 많은 약속이 무용지물이 됐는지 신의 없는 군주에 의해서, 그리고 여우를 가장 잘 모방한 군주가 가장 크게 성공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군주는 사자와 여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특히 여우의 간교함을 강조하는 말이네요. 사자의 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쉽지만 여우의 교활함은 상대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죠. 마키아벨리는 결과론자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비도덕적이라도 국가를 잘 보존했다면 역사는 그를 유능한 군주로 기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 이런 성격을 잘 숨기며 위대한 위장가이자 기망가가 될 필요가, 그리고 인간은 너무 단순하고 현재 꼭 필요한 것에 너무 쉽게 이끌리므로 속이려 드는 자는 항상 속는 것을 허용하는 자를 찾을 수 있다. 파이너는 위장을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디셈블러는 기만하는 사람, 즉 잘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 냉소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시각이 담긴 대목이네요. 보통 사람은 복잡한 이면을 파헤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고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지, 당장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와 같은 현재의 필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근시안적인 속성을 잘 이용하는 통치자만이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인간과 짐승, 사자와 여우 등의 대조를 중심으로 케이론의 예시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군주는 잘 속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과관계도 이용하며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핵심어는 프린스. 주제는 군주에게 주는 냉혹한 충고. 문제를 봅시다. 복이 일의 경우 신중하고는 맞지만 이익에 반할 때는 신의를 지키지 말라고 했으므로 믿을만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복이 3의 경우
마키아벨리의 원칙은 고정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합니다. 원칙이란 보통 변함없는 도덕적 기준을 의미하므로 이 글의 논지와 상반됩니다. 보기 4의 경우 마키아벨리는 진리보다 위장과 기만이 성공의 열쇠라고 했으므로 이 글의 내용과 상반됩니다.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2번이 정답이네요.